1강은 이제 언어의 특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언어의 특징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가 언어와 사고가 있어요. 이제 언어와 사고는 서로 이제 언어와 사고는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사고가 이제 언어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지개를 봤었을 때 언어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니까 생각도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일 거야 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 7개만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하는 걸 언어로 만드니까 이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받는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에서 이제 언어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세대나 성별, 직업, 사회적 신분, 지위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좀 많이 쓰겠죠.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막 의사들 보면 영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막 의학 드라마 보면 막 석션 막 이런 말들 쓰면서 이런 직업에 따라서나 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는 그 문화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어의 특징. 자, 이게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 요게 이제 들어가면 요 파트는 한 문제 정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건 하나의 이제 기호다. 이제 픽토그램 같은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기호죠, 기호. 마치 화장실이라는 이 단어랑 화장실 앞에 가면은 요렇게 이제 사람이 서 있는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같은 거야. 실제로는 이제 화장실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런 기호나 이런 글자인 기호로 바꾼다. 이제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건 이런 기호,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란 여기 있는 이 글자와 실제 화장실이란 공간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는 실제 이제 과일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얘를 기호로는 사과라고 쓰는데, 이걸 사과라고 쓰던 애플이라고 쓰던 링고라고 쓰던 사실은 얘네들끼리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 이게 붙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언어의 자의성이에요. 그러면 그냥 막 붙였냐기보다는 언어라는 건 사회에서부터 할게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이걸 붙인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수박이라는 기호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기호는 자의적이지. 그러니까 기호성도 있고 자의성도 있어.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박이라고 불러야지. 뭐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수박을 목미 이런 이지랄 부르면 안 된다. 볼펜을 볼펜이라고 불러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 볼펜을 핑키라고 부를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언어는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라는 건 굉장히 문법적으로 맞아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밥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맞추지 않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분절성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건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볼이죠, 볼.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턱이죠. 그럼 요쯤은 어딜까요? 또는 요쯤은 어딜까요? 이런 식으로 언어는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분절해서 나눠요. 뭐 사실 시간이라든지 무지개의 7 색깔 같은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는 게 이제 분절성이에요. 언어의 창조성을 그 내신에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창조성하고 역사성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언어의 창조성은 이미 있는 블럭을 가지고 마인크래프트처럼, 레고나 마인크래프트처럼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얘네들을 규칙 있게 조합해서 문장을 만든다. 약간 요런 게 이제 창조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건이는 시계를 샀다. 대건이는 수박을 샀다. 이런 게 이제 창조성이야. 근데 애초에 없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애초에 이제 조선시대 때 없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란 말은 전에 쓰던 말이 없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쓰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멸되기도 하지만 생성돼도 돼요. 스마트폰처럼 소멸되거나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의미의 이동이라 그래서 단어의 뜻은 이제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여쁜.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쌍한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쁜이라는 뜻이니까 소리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의미가 이렇게 이동되거나 의미가 커지거나 그러니까 확대되거나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세국어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이라는 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얼굴은 옛날에는 몸 전체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얼굴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는 심한 욕이야.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가 못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페이스만 못생겼다는 얘기니까 이런 게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은 창조성, 아예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신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1강입니다.